어제 시사인에서 어제 오후에 명태균과 김건희가 통화한 육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주진우 기자는 원래 시사저널 기자였죠. 근데 시사저널이 거기 있는 기자들 대부분이 경영진하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따로 나와서 차린 게 시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에 있는 것은 원래 자기 친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주진우 기자가 이 김건희의 육성 파일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고, 어제 주요 언론들이 이 뉴스를 주요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통화의 내용은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는 내용인데, 앞서 공개됐던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이후에 한 40분쯤 뒤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다시 전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명태균이 먼저 통화를 했고, 그 통화는 김건희가 빨리 명태균한테 전화를 해라 이렇게 닥달을 해서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전화를 한 거고, 김영선 공천 문제는 내가 당에다 이야기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고, 그로부터 40분 뒤에 김건희가 다시 명태균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잘 정리된 거 들으셨죠? 윤석열하고 통화 잘 하셨죠?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하고 명태균의 육성 파일이 지난해 11월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윤석열이 계엄을 날짜를 고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명태균과 윤석열의 통화 육성 파일이 공개됐을 때 윤석열은 사실상 대드덕 상태에 들어갔다.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통치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명태균이 구속되는 날 명태균의 황금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명태균이 자기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궁지에 몰린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분석이죠. 당시에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저기 그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한치라 저거 한치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자, 지금 윤석열하고 명태균의 통화 내용, 그 뒤에는 윤석열이 옆에 있는 지인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윤석열과 전화한 뒤 40분 뒤에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통화를 하고, 그 통화가 끝난 직후에 윤석열 전화 받았고 지금 김건희 전화까지 받았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사모님. 아니, 지금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떡하노? 괜찮아요. 하여튼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예. 자, 명태균이 김건희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윤석열이 지금 전화를 해서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죠? 윤상현한테 전화했다는 이야기겠죠? 당에 전화를 해서 자기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영선을 믿으라고 전화를 했다. 되게 고맙습니다. 김건희가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를 하잖아요. 이건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에서 말이 많네, 뭐 이 내용입니다. 말이 많다는 게 친윤의 핵심인 권성동과 윤한홍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밀어붙여서 김영선에게 공천이 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얼마나 센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윤석열의 뜻이라고 윤상현에게 김영선 아닌 다른 사람을 공천을 주라고 압박을 했는데 지금 김건희가 다시 교통정리를 다 했습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영선이를 줘라.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다. 자, 그리고 이 전화가 언제 이루어졌냐?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식 전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이 내일이 명태균이 윤석열 취임식에 초청이 됐잖아요. 그래서 취임식 날에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어디 없던 파일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 명태균하고 윤석열의 통화 파일은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날 40분 간격으로 이루어진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내역은 어제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왔을까요? 원래는 한 전화기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명태균 전화기에서 다 나온 거니까 그 전화기 안에 다 있는데 하나는 11월에 나오고 하나는 어제 나왔습니다. 그것도 윤석열의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창원지검에서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명태균 게이트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직후에 이게 시사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주진우 기자가 이 파일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 파일이 공개가 됐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파일을 공개할 수 있는 주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명태균 아니면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명태균의 휴대전화와 통화 파일을 전부 다 압수해 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흘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은 원본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흘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됐으면 명태균 변호인 측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검찰과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고 주진우 기자는 검찰 측에서 친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주진우 기자가 이 파일을 입수한 것은 검찰 측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검찰에서 이 파일을 언제 줬을까? 진즉에 주진우 기자가 확보하고 있었는데 갖고 있다가 어제 보도한 것일까? 아니면 직전에 이 파일을 입수를 해서 어제 보도한 것일까 생각해보면 검찰이 저는 혹시 최근에 이걸 흘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검찰 입장에서 윤석열이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하면 검찰은 어떤 입장일까요? 윤석열의 기대와 다르게 지금 윤석열을 기소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등등이 기소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면 자기를 기소한 세력을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해서도 안 되고 복귀하면 큰일 납니다. 검찰도 지금.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 사태에 검찰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그런 증거가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마치 검찰은 본인들이 계엄하고는 무관하게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 내란 사태의 수사의 주체로서 대선판을 흔들겠다. 대선판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검찰청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존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노림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로아님 검찰일 듯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검찰에서 흘려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 자, 윤석열과 김건희가 부부인데 같이 구속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은 지금 내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정상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사형입니다. 윤석열은. 자, 김건희는 범죄가 너무 심각해서 처벌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당연히 기소도 안 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처벌을 안 받은 거지 김건희 수사해서 기소하면 당연히 김건희는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에 처해지겠죠. 제가 보기엔 김건희의 이런저런 범죄 혐의로 봤을 때 징역 한 15년형은 나올 것 같아요. 못해도. 자, 팀장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오전에 남상권 변호사가 주진우 기자에게 어제 큰 거 하나 터뜨리셨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제공한 거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주진우 기자가 이걸 입수할 수 있는 루트는 검찰이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검찰에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걸 흘렸을까? 주진우 기자에게. 둘 다 못 돌아오게 하는 거죠.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건희의 이런 육성 파일이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작성해서 체포를 하러 나선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만 따지면 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게 좋을 것인가, 계속 머무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범죄로 많이 얽혀 있는데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 윤석열의 방조 묵인 내지는 윤석열 김건희와 한통속이 돼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윤석열이 복귀해야 자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복귀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탄핵 기각과 복귀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명태균 씨의 이 폰이 3개고 어제 로봇 모양의 저장 장치도 박범계 의원이 사진을 찍어와서 공개를 했는데 이 안에 이것만 있겠습니까? 만약에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랑 통화를 했으면 5월 9일 하루만 녹음을 했겠냐고요. 녹음 파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것을 다 확보하고도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창원지검에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윤석열 내란 사태가 지금 종결 국면에 접어드니까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슬쩍 넘겼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윤석열의 덕담이라고 이야기했죠. 윤석열이. 그 김영선이가 열심히 하니까 그냥 덕담해준 거더라고 했는데 덕담이 아니죠, 이거는. 이것도 역시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빼박 증거로 아마 채택이 돼서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가 돼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가 돼도 힘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윤석열이 3월 11일이 저는 유력하다고 보는데 화요일이거든요. 3월 11일이. 그때 파면이 되면 아마 곧바로 김건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날아간 시간이 아깝죠. 검찰은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뭐 굳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냐? 검찰이 없어지면 반부패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강력범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 개혁이 아주 시급하구나.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기관이구나. 이런 검찰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 그전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던 분이 30이라면 지금은 한 60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첫 번째 과제죠. 내란을 진압하는 게 당연히 영순위 과제고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소탕, 진압이 영순위고 그 다음 1순위가 검찰개혁입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임기가 당선된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엔 인수위가 없어요. 대통령 권리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국회 지금 현재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작년 5월 30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5월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차기 대통령 취임하고도 임기가 거의 3년 1개월 가까이 3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법을 하면 지금까지는 윤석열과 또 윤석열의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이 거부권을 죄다 행사해서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됐는데 만약에 차기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이죠. 검찰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들고 FBI와 같은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기관을 별도로 꾸리면 됩니다. 그런 개혁 입법을 하면 대통령이 바로 선포를 하면 검찰은 즉시 해체가 됩니다.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 검사가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벌죠? 정관예우로 검사가 돈을 버는데 구속을 불구속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기소를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바꿔줍니다. 구형을 약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검찰이 퇴직 후에 정관예우로 돈을 버는 주요 수단인데요. 이 중에서 기소 권한을 떼버리면 검찰은 힘이 팍 약해집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론이나 민심을 살펴봤을 때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률이 99%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은 지금 아마 빠르면 올 추석 때쯤에는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기소청으로 쪼그라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깐돌이님 말처럼 꼭 그리 돼야 되겠죠. 검찰은 이번에 왜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온몸으로 다 증명을 했습니다. 지금 명태균 측이 지금 자료를 하나하나 흘리고 입장을 밝히면서 다급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지금 홍준표, 오세훈도 다급해졌습니다. 자, 명태균이 홍준표가 명태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명태균이 만난 거는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냐? 이렇게 해서 홍준표의 별명이 홍두깨가 하나 붙었습니다. 자, 홍준표가 지금 국민의힘 인사 중에서 차기 대선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미 윤석열이 파면되면 본인은 즉시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명태균 의혹이 터져 나올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명태균 측에서는 홍준표를 만나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홍준표 측의 주장과 달리 명태균이 사회를 보고 홍준표가 연설을 하는 사진도 이미 공개가 됐고요. 명태균이 발행인으로 있는 또 이런 잡지가 있었더라고요. 경남문화방송에서 생활과 건강이란 잡지를 발행하는데 명태균 여기 발행인인데 2016년에 표지 모델로 홍준표가 나왔습니다. 이 명태균 씨 부인이 어제 SNS에 이걸 공개를 했죠. 자, 여기 보면 편집장, 에디터 인 치프, 명태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부인이 신랑이 발행한 MBC 생활과 건강 2016 표지 모델 입 아파서 말 안 할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돼지는 원래 잔칫날 잡는 거라고 명태균 측에서는 이 모든 걸 지금 까면 또 거기에 대한 거짓말을 내놓기 때문에 거짓말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그 번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된 상황에서 까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명태균 씨가 허풍쟁이긴 하지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허풍쟁이 사기꾼이지만 지금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홍준표, 오세훈도 명태균과 상당히 깊은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